네, 안녕하세요. 지혜와 융합의 후마니타스 세 번째 에피소드 탁월한 사유의 시선, 최진석 교수의 탁월한 사유의 시선에 대한 책에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21세기 북스에 나왔던 이 책인데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 선생님이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철학과 교수답게 우리가 어떻게 철학을 해야 되고 이 철학을 철학으로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삶에 실천할 수 있고 그런 사유의 시선이 어느 정도의 높이에서 이루어졌을 때 우리 삶이 또는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는지에 관한 철학에 대한 태도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선생님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래서 간단하게 이런 순서대로 선생님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책은요, 이 지금 21세기 북스에 나오는 그 표지인데, 이 교수님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강단 있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멋있게 생기셨는데, 자, 여기서 동어 반복처럼 계속 나옵니다. 바로 철학이란 과연 무엇이냐, 철학이 과연 무엇이냐 하면서 교수님께서 계속 여기서 강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책에는 이 철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떤 철학에 대한 재정의, 그 다음에 최진석 교수가 바라보는 철학이라고 하는 관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만 소개를 한다면 철학이라 하는 건 전략이 없는 삶, 이 전략이 없는 삶, 즉 전략 부재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선생님은 굉장히 인상 깊게 와닿았어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어떤 눈높이의 시선에서 계획하고 우리가 그것을 조망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에 선생님은 굉장히 동의를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철학을 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탁월한 높이의 시선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눈높이가 여기다. 그럼 이 아래를 우리는 정해진 어떤 계획 아래에서 살아가는 전술적인 삶이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삶은 이거를 다 포괄해서 이 전술이 잘 움직이게끔 조망하는 전략적인 삶인데, 우린 이 전략적인 삶을 계획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태도가 철학에서부터 나타날 수 있다라고 강조하시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철학을 한다는 것은, 철학적이라는 것의 의미가 바로 탁월한 높이의 시선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제목이 탁월한 사유의 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높은 시선에서 바로 무엇을 내리냐? 정의를 내리고, 그렇죠? 바로 이 정의를 내리고 문제의 본질로 접근하려는 그런 행위다. 본질로 접근하려는 행위다. 선생님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본질이 나머지 모든 것의 종속적인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삶의 주체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바로 이런 것이 철학을 하는 이유이며, 이것이 철학의 목적이고 바로 철학의 바로 정의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선생님이 이 책을 모두 정리한 바로 철학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서두에 선생님이 한 번 다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지만, 간단하게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아주 간단하게만 요약을 해볼게요. 그래서 탁월한 어떤 사유의 그런 시선의 높이를 갖기 위해서는 이 5가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5가지가 뭐냐? 첫 번째, 바로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부정한다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버린다에 바로 방점이 있어요. 이것은 기존의 관념, 또 자기가 믿어왔던 어떤 것들을 좀 더 높은 철학적 차원에서 사유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관념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동양과 서양의 바로 그런 대립에, 실제로는 최근에 문명적으로는 서양이 아편 전쟁을 통해서 동양을 완전히
이겨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동양은 서양 제국주의에 종속된 어떤 근대사를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 근대사를 아편전쟁을 통해서 아주 재미있게 풀어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일본이라고 하는 바로 나라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가면서 지금까지 이르렀는지, 그리고 일본이 어떻게 제국주의로 발돋움해서 우리를 종속시켰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철학적 눈높이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하게 선생님 봤어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과연 우리가 그냥 기존 관습대로만 그냥 살아왔던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서양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더 뛰어넘어서 그들의 실제 본질로 들어가 보니까 결국에는 무엇이었다? 문화, 그죠? 사상. 이게 사상을 철학이라고 할게요. 이 사상을 철학이라고 할게요. 자, 사상. 그 다음에 문화, 사상, 예술. 바로 이런 것들로 알고 봤더니 실제 과학, 기술도 더 뛰어나고 무기체제도 뛰어나지만은 실제로는 이 본진으로 들어가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문화, 사상, 예술에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배우기 위한 각 동북아시아의 그런 처절한 여정을 보여준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도를 어떻게 해서 새로 이끌 수 있었는가. 그래서 여기 챕터에서는 어떻게 해야만 창의적이고 어떻게 해야만 이런 철학의 단계가 창의로 연결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국가의 발전 단계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1번과 2번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독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독립은 말 그대로 자아의 철학적 사유, 그리고 고독이라고 하는 기반으로 홀로 설 수 있는 바로 그런 자아 또는 자기 자신. 바로 이런 기반으로 한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바로 자기의 독립적인 사유가 모여서 그것들이 점점 이 사회를 이루게 되면 우리는 조금 더 높은 시선의 눈높이에서 더 선도되는 그런 개인과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런 파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인인데요. 이 진인은 참된 나를 찾는 바로 참된 나의 과정이다 하는 이 진인의 단계에서는 예전에 우리는 조선시대 때 늘 그랬죠. 우리 훈구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계속 답습하고 나보다 더 뛰어난 무엇인가에 기대어서 자꾸 그것을 설명해 내려고 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기풍을 우리는 보통 훈구적 자세라고 하죠. 하지만 이거를 여기에서 벗어나서 제일 선도하고 처음이고 하는 이런 창의성으로 우리 진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창의적인 기풍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참된 나를 찾는 그런 독립적인 모습, 그리고 거기에서 충분히 철학적인 가치의 사유를 토대로 했을 때 바로 창의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문답은요, 작가하고 또 인터뷰어하고 같이 여러 가지 사유를 나눈 그런 공유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챕터가 참 재밌습니다. 이 챕터만 읽어봐도 뭔가 이 작가의 전체적인 내용을 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선생님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엔 자기 자신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우리는 알물, 지혜라고 볼게요.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안다는 그것이 나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이 알물, 바로 타인과 나눴을 때 실제 그 나눔이 더 그 모두를 이롭게 할 수 있다. 즉, 이롭게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것은 바로 철학이 철학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천으로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선생님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각각 철학을 해야 하는 이유와 이 철학의 높이의 시선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해야만 이런 탁월한 사유를 갖고 있게 되는지를 여러분들 이렇게 잘 소개가 되었던 좋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선생님이 느낀 점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실제 이 책에서 압축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은 결국엔 자신의 철학을, 자신의 눈높이를 굉장히 끌어올린 상태에서 해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좀 말이 어렵겠지만 우리가 실제 철학을 한다는 거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공자, 노자, 이 수많은 철학자들의 아주 위대한 사상을 그대로 한번 답습해보자, 또는 그 사람들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바로 철학을 공부한다라는 개념, 이 공부한다라는 개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철학을 공부한다는 개념보다는 바로 철학을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아주 뛰어난 시선을, 철학자들의 시선의 눈높이와 같은 시점에서 생각하고 성찰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보자 라고 하는데, 바로 이 책에 가장 맹점이 있다고, 가장 방점이 있다고 이렇게 선생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진짜 재밌는 생각을 하나 더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면 나라는 거는 어떻게 될까? 우리도, 여러분들 같은 우리도 위대한 철학자들과 같은, 여러분들 선생님 생각이에요. 위대한 철학자들, 그리고 위대한 성인들, 이 세상에 살았던, 솔직히 예수님이나 석가님처럼 우리는 그걸 위대한 성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공자도 그렇고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철학자이지만 성인으로 추앙받는 사람들, 세계 4대 성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잘 한번 생각해봐요. 나도, 여러분들도, 그분들도 우린 삶이라고 하는 유한한 시공간에 우리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같은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선생님은 같은 조건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수님 같은 분은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그리고 공자님 같은 분은 오래 사셨다 하지만은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고 돌아가시잖아요. 우리의 삶이 오히려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적 상과 훨씬 더 여유로운 공간적 삶에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그런 위대한 철학자나 성인들과 같은 정도의 시간과 삶을 영위하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철학으로 세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결코 그 위대한 사람들의 처절한 사유하고 비교했을 때 서로 비교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거죠. 다시 얘기하면 나나 여러분들도, 우리라고 할게요. 나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철학을 또는 그러한 사상을 가져보려는 시도를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선생님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시공간이 그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읽고 사유하고 그리고 적용 또는 실천하라, 이렇게 이 책을 읽어보고 선생님 스스로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바로 강조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방점은 바로 읽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눈다는 얘기예요. 대화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것을 꼭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읽고 나누고, 읽는다는 건 나누는 것도 함의한다고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결국엔 한 것을,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죠?
실천하는 바로 그런 삶을 가졌을 때 우리는 탁월한 철학적 눈높이의 사유를 통해서 그 눈높이의 시선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선생님은 이 책을 보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느꼈는지 한번 이 책을 보면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책에서 강조하죠. 질문과 대답이 있다면 훨씬 더 전략적인 차원은, 더 상위의 차원은 바로 질문이다. 이렇게 나오죠. 질문이 훨씬 더 상위의 덕목이고 훨씬 전략적인 행위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하는 후마니타스의 맨 마지막에는 바로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질문, 이 책을 보고 질문이 무엇일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책이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실천과 질문은 여러분들의 챕터이긴 하지만 선생님도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쓰진 않겠어요? 자, 과거보다 확실히 우리나라는 엄청난 선진국이 됐어요. 굉장히 세계 최빈국에서 현재 가장 뛰어난 경제 성장률을 세계 유일하게 갖게 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뛰어나게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서는 아마 국민의 철학적 눈높이가 과거보다 지금 굉장히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 선생님 굉장히 그게 궁금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요인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또는 그렇지 않다면 어떤 요인이 우리 문명 발전의 기틀이 되었던 걸까? 지금 전 세계 BTS 한국의 여러 가지 예술 문화, 그 다음에 한국의 여러 가지 선진적인 이런 어떤 국민의 의식 수준, 또 팬데믹을 잘 극복해가는 이런 국민들의 여러 가지 뛰어난 이런 합의,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도출됐었던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더 발전해 논의해 갈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질문으로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천. 선생님은 여러분들 지금 이게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읽고 있는 책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선생님의 실천이에요. 나눠보고 있죠, 그죠? 그렇죠? 실천이고, 그 다음에 이 책을 통해서 선생님은 보다 높은 눈높이의 시선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더 나눠보려고 하는 노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선생님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상당히 생각해보고 어떤 철학적인 사유의 태도에 대해서 아주 잘 알려주게 했던 좋은 책, 탁월한 사유의 시선, 최진석 교수의 책을 한번 후마니타스, 지혜와 융합의 후마니타스로 소개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 에피소드 4편에서 만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